안녕하세요. 구독자님께서 전세, 월세 주의할 점을 여쭈어 보셨는데 간단히 짧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초보 공인중개사 시절부터 제일 어려운 부동산 거래 형태가 전세 거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다가구 주택, 그 뒤로는 다가구 주택과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직감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란 단독 주택이지만 보통 2 내지 3층으로 지어서 여러 가구가 이사 들어와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돈이 충분한 건축주는 많은 돈을 대출받지 않고 지어서 월세를 받아 생활합니다. 문제는 자기 돈을 조금만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짓고 전세로 세입자를 들이는 건축주입니다. 이들은 다가구 주택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 금액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다가구의 시세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가구가 살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전세금을 각 가구당 300원씩 받으면 1,500원이 됩니다.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4가구가 살고 있고 그 전세금의 합이 1,200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한 가구의 전세를 저에게 300원에 의뢰했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볼 수 없고 하여 집주인이 4가구가 모두 월세라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새 들어 있는 사람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부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합니다. 너 말고 소개할 부동산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럴 때 소개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못된 자는 여기서 돈을 뽑아 가지고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짓고 또 돈을 뽑아 가지고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짓고 이러다 주택값이 폭락하거나 다가구 주택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다 망하면 피해는 전세입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전세입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주택의 전세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현재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의 총 보증금을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총 보증금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보증금 포함 총 보증금의 합이 시세 금액의 80% 이상 된다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만약 90%에 근접한다면 포기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시세에 근접하는 전세금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의 80%라든지 제약이 있으므로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계약할 때, 중도금 치를 때, 잔금 치를 때마다 꼭 떼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잔금 칠 때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사기꾼이 꼭 있습니다. 이러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에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독주택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5번째,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입니다.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다음 날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지불된 중도금 및 잔금이 있다면 이 또한 반환하기로 한다. 여섯 번째, 2022년 12월 23일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실행은 2023년 4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당해세라 하면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의미하며 경매시 모든 전세금보다 후순위이어도 무조건 우선적으로 챙겨가는 항목이 당해세였으나 4월부터는 전세금이 선순위이면 당해세가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의 6가지 사항은 전세, 월세, 모든 주택에 세를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랑 똑같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깡통 전셋집 경우인데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 집주인이 기존 나가는 전세자에게 전세금의 차이로 집주인이 자기의 돈을 추가로 더하여 주어야 하는 경우인데 계약하면서 새 세입자의 계약금을 받아 잠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비롯한 중도금 및 잔금은 반드시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계약서 특약을 작성하고 영수증은 집주인 명의로 받는 것으로 말입니다. 다음은 왜 신축 빌라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 신축업자들은 대부분 규모가 적은 건축업자입니다.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돈을 대출받아 적게는 한 동, 많게는 세 동 내지 다섯 동 이렇게 짓는 소규모 건축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다 짓고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이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분양이 잘 안 되면 바로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본 적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빌라가 90%가 분양되고 10%가 미분양되어도 무진장 위험한 재정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분양이 안 되고 내가 죽을 판인데 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판사판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될 때 그때 전세가 자금 회수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부들도 신축 빌라의 깨끗하고 아파트 못지않는 모습에 반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많이 들어갑니다. 서로의 취향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일단 전세로 급한 불을 끈 다음 빌라 시세가 올라가면 좋지만 대개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대뽀로 사는 바지 사장을 구하여 바지 사장 이 사람은 가진 재산이 없으니 뭐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100만 원 남짓한 돈을 주고 명의를 이 바지 사장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완전 공포의 전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당연 전세난을 파고들어 시세와 맞먹는 전세금을 받은 다음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에 6가지 꼭 지키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